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애플의 지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줄었지만 그래도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매출도 예상치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오늘 국내에서도 국내 IT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랐는데요. 개장 전에는 SK 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1분기 실적을 내놨고요. LG전자 역시 휴대전화 판매에 힘입어서 이번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가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 시즌의 절정을 이루게 될 텐데요. 정보기술주 실적 호재를 등에 업고 오늘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간 실적 우려 속에 낙폭이 컸었던 조선건설, 항공해운까지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코스피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0.87% 상승한 1935였고요. 형보다 아우가 더 강합니다. 사흘째 1% 이상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 4년 9개월 내 최고치였습니다. 56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수는 올랐는데 대형주에 워낙에 많이 물려 있어서 팔지 못하고 들고 계신 분들도 많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만회를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떤 종목 잡아서 수익 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답은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 배우시고요. 종목 상담까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열어놓고 있을게요. 전화는 서울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의 감독님 먼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성장성이 전조된 섹터 및 종목을 통한 1차 필터링, 가치 분석과 결정적 모멘텀을 통한 2차 필터링으로 종목의 흐름 및 진행 상황을 추적 분석하고 매매 시점을 파악한다. 김용준 전문가의 알찬 강의,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수요일의 감독님 김용준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은 올랐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증권사 직원분과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전문가들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김용준 전문가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는 뭐 좀 비교적 좀 편안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 종목들이 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교적 편안한데 일단 시황부터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대형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00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라온다 그러면 정말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한 2,300까지를 올해 길게 봤을 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지수는 이번에 장중 저점이 1,890 최악의 상황에서 1,890 정도로 지금 찍은 거고요. 잠깐 이제 1,900 정도로 이탈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1,930포인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무슨 얘기들이 또 들리냐면 이제 그럼 대형주 본격적으로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라고 지금 자꾸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일반인들은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빠진 거를 소위 말하는 물타기 전략을 지금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지금 분명히 오늘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향후 장세는 대형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성장성이 있는 쪽의 종목을 가지고서 매매를 하셔야지 방향이 나온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거래소 기준으로는 또 이제 1935포인트가 왔으니까 그러면 요번에 과연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 거냐.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일단 하단만 잡은 상태이고요. 반등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주를 지금 몇 개 거놨는데요. 예전에 고점에서부터 저항선들을 지금 잡아갑니다. 그리고 요번 사이클에서의 저항선을 잡아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켜내줘야 될 자리들이 요 정도 가격대였다면 그렇다면 요번에 반등의 목표치는 요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동평균선을 전체적으로 뚫는다는 것은 이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는 거고요. 이 구간을 중심축으로 진행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군들이냐면 결국은 지금 오늘도 보였지만은 물론 이제 실적 발표에 따른 대형주들이 일부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 결국은 가장 큰 맥락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수는 여기 있지만 지금 종목들이 여기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치고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쪽에 낙폭과대한 종목이 반등이 나오면서 그동안 위쪽에 있었던 종목들이 조금 더 땡겨주니까 지수가 지금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수가 안 올라오고 바닥에 있는 종목이 많이 올라와야지 지금 투자자들이 유리한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지수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수 기준으로 한 4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면 또 지수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 이게 2천에 안착하느냐 마느냐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요. 결국은 이번의 흐름은 우선은 완벽하게 지금 하단을 잡았다라고 지금 보기보다는 일단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전 종목에 대해서 진행되고 근데 이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순환적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 오늘 대부분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또 땡겨줄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서 한 번 더 정도 올라오면 거의 이제 공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추가적으로 쫓아가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셔야 되냐면 올라와서 손실폭을 좀 줄이는 상태에서 비중 축소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매매이지 여기서 사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 그거죠. 제가 이제 연초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시자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자라는 얘기를 좀 계속 드렸는데 코스닥 시장은 지금 사실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갖고 무슨 얘기들을 하시냐면 일단은 그 계속적으로 그 코스닥 차트가 좀 안 나오는데 그냥 말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는 지금 여기 정도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 정도 와 있는데 이 종목들은 길게 보면 장기 박스권이고요. 그리고 장기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정도에서의 수급적인 요소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좀 집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크게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그 기관과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올해까지 지금 외국인이 현재 산 게 7,550억이에요. 그리고 기관이 지금 1조 정도로 샀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급의 주체는 결국 연기금 쪽이 지금 수급의 주체가 되고 있고요. 투신이 수급의 주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연기금 쪽은 이제 방어적 성격이 좀 강하고요. 투신 쪽은 공격의 좀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투신들이 사들어올 때는 좀 빨리 뜨는 현상들이 보이는데 최근에 보니까 기관의 매수의 주체들이 투신 쪽에서 잡힌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의 성격인데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단지 몇 달 해먹고 나가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게 미국계 펀드를 중심으로 한 장기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계 펀드와 유럽계 펀드와 중국계 펀드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는데 각각의 펀드의 성격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미국계 펀드는 시황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매매 방향을 변경하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한번 잡은 종목들은 계속 쭉 사 올라가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계 펀드는 어떤 성격을 갖냐면 얘네들은 시황에 따라서 종목의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경제학도들도 미국계 쪽하고 유럽계 쪽의 그 학파들이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거죠. 그렇듯이 이제 매매하는 방법도 다른데 지금은 주도가 미국계 펀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1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2, 3년을 보고서 중장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중소형주 쪽의 대세라는 겁니다. 중소형주 쪽의 대세고요. 일시적으로 수급의 기반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워낙 그동안 낙폭이 이제 컸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고 지금 이쪽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는 거고 이쪽은 반등권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요. 지금 이제 지수 기준으로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런 차트의 모양들이 전형적으로 개별 종목으로 볼 때는 이제 상승 초기 국면으로 지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좀 길게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2000년도, 2009년도 고점 한번 찍고서 지금 약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여기를 이제 뚫어줄 종목들이 지금 대거 탄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는 쪽.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향후 몇 년을 걸쳐서 이제 이쪽으로 집중을 할 거니까 결국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드렸던 게 시장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향후 시장에 적응을 못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요.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이용해서 그 빠지는 종목들을 좋은 종목들을 선정해서 중장기적으로 이쪽으로 편입하셔야지만이 그 계좌에서 좀 손실들을 복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더 기대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2009년 중반쯤을 기점으로 해서 긴 박스권 상단을 이제 막 두드리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향후에 크게 뚫고 올라갈 종목들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종목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공개가 되겠죠. 김영준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요일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제 오늘 제목을 이걸로 좀 잡아봤습니다. 태블릿 PC. 지금 이제 스마트화되는 환경에서 지금까지는 폰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탭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폰 중심이든 탭 중심이든 어차피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전체적인 구성 안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태블릿 PC로 가게 되면서 수의 종목들이 변경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폰은 어떤 폰이었냐면 결국은 카메라 모듈 쪽이 거의 대세였죠. 카메라 모듈 쪽 종목들이 거의 이제 바닥에서부터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가 나타났냐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뭐 그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파트론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종목일 거고요. 뭐 캠트로닉스 뭐 하여튼간 그 기타 등등 카메라 모듈 쪽에 관련된 종목이 거의 폰의 중심축이라고 지금 보셨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탭으로 가면서 조금 변화들이 좀 생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2012년도까지는 폰의 성장이 컸던 거고요. 이제부터는 탭으로 가는 거고, 탭으로 가면서 노트북으로 가는 거고요. 노트북으로 가면서 모니터까지 지금 확대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어느 쪽이 정말 가장 큰 수혜가 되느냐, 이런 거를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폰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폰 관련주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사서 먹을 구간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보고서들은 계속 쏟아집니다. 무슨 보고서가 쏟아지냐면 계속 좋아진다, 좋아진다. 근데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산업에 있어서 화랑기에는 들어가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린 거죠. 제일 처음에 시장이 형성돼서 성장하고 화랑이 될 때 각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면 화랑기가 되고 나서는 결국은 실적이 아무리 좋아져도 주가는 못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태블릿 PC가 아닌 스마트폰의 환경은 뭐냐면 결국은 이 화랑기 정도에 거의 근접했다는 얘기죠. 지금 연간 기준으로 이제 핸드폰 판매량이 이제 10억만 대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10억만 대 중에서 이미 점유율 기준으로 유럽 같은 데는 60%에서 70%까지 스마트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 성장성이 좀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과연 이 10억만 대를 파는 그 핸드폰 시장에서 과연 성장률이 예전처럼 그런 성장률이 나올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태블릿 PC 쪽이 성장하는 걸 좀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종목들이 좀 언급이 돼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좀 표현이 되는 게 지금 이게 이제 그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인데 이제 전부 이제 태블릿 PC 쪽이고요. 뭐 프리미엄급, 베이직, 울트라 쪽.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비중이 이렇다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기준 대수 기준으로는 지금 2012년도에 얼마 정도를 팔았냐면 한 1억 3천만 대 정도를 팔았다고 합니다. 태블릿 PC를. 근데 2013년도에는 지금 예상치가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한 1억 9천만 대, 한 2억만 대 가까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문제를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뭐였냐면 결국은 성장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거는 미래의 어떤 꿈만 갖고 하는 거고요. 지금 태블릿 PC는 시장이 형성돼 있는 거죠.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1억 3천만 대를 전 세계에서 지금 팔았습니다. 근데 1억 9천만 대. 근데 이 성장은 언제까지 진행될 거냐면 2016년도까지 최소한 시장이 25% 이상, 한 29% 정도, 거의 30%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는 산업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폰 중심이 아니라 탭 중심으로 가야 된다. IT 쪽의 환경을 바라볼 때.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폰에 대한 성장성은 이제 어느 정도 왔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이쪽에 지금 방향을 놓고서 지금 어떤 성장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좀 있죠. 이제 아까 앞부분에 설명드린 게 태블릿 PC 성장의 원년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나타난 게 고가의 태블릿 PC. 이게 이제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이 주도하는 태블릿 PC의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중저가가 올라오는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가 태블릿 PC와 중저가 태블릿 PC의 차이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이
카메라가 1300만 화소 뭐 이렇게 올라오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근데 이 태블릿 PC에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특히나 중저가로 약진을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카메라 화소를 높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기능들이 이쪽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태블릿 PC와 고가 아이폰과 중저가 폰의 중저가 태블릿 PC의 차이가 어떻게 생기냐면 필수 부품,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품이 아니고는 수혜가 안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이제 카메라 우리가 여지껏 봤던 게 카메라 쪽 관련 종목이 제일 좋았으니까 그럼 태블릿 PC 커도 카메라 쪽이 가장 수혜가 될지 않냐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높은 화소의 단가를 높은 걸 지불을 해가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의 기능이 좀 강해지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전화기의 기능이 약해지고 컴퓨터의 기능이 좀 강해지는 쪽. 그렇다면은 얘와 얘의 차이가 뭐냐면 어떤 수혜의 방향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또 한 가지가 이제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시장 점유율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핸드폰 쪽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어디냐면 삼성전자죠. 근데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애플이 시장이 더 컸습니다. 근데 애플이 시장이 더 컸던 것들이 이제 삼성이 뺏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애플과 삼성의 특허 전쟁들이 계속 있었던 거고요. 결국은 시장이 컸을 때는 그냥 자기네들 다 알아서 먹고 살면 되는데 이제 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쪼개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특허 전쟁이 벌어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태블릿 PC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시장의 어떤 성장성을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삼성 중심의 태블릿 PC 환경이 형성되는 쪽으로 봐야 되고요. 특히나 삼성 점유율이 커지는 거죠. 똑같은 게 최근에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다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죠. 근데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턴을 하는데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시장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눈에 확 보이는 거죠. 똑같은 게 삼성이 이제 태블릿 PC 점유율이 10%밖에 안 됐는데 이게 점점점 증가가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태블릿 PC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수혜는 아니죠. 관련 종목들의 어떤 부품 제공이나 이런 쪽 업체들이 이제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요약이 되는 게 뭐냐면 태블릿 PC의 중저가의 삼성 매출 비중이 높은 부품 업체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태블릿 PC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이 어느 쪽이냐? 중저가의 삼성 중심의 부품 업체가 수혜가 된다. 뭐 물론 내부적으로 이제 파 볼 겁니다. 그렇지만 큰 줄기에서는 이 단어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블릿 PC 성장주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애플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LG 쪽도 있을 거고요. 기타 등등 있는데 초점은 이쪽이라는 겁니다. 초점은 이쪽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좀 바라보셔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수혜는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지금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거 좀 올라온다고 해서 이 기여도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향후 이제 태블릿 PC의 시장을 좀 볼 때 태블릿 PC가 전체 수량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이제 뭐 10억만 대 뭐 이렇게 팔리는데 얘네들 뭐 1억 9천만 대 이게 무슨 수혜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면적이 커지는 겁니다. 면적이 커지는데 수량 기준으로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보통 핸드폰은 3.5인치 기준으로 대부분 됐는데 태블릿 PC가 10인치로 가게 되면 보통 한 대 파는데 3배가 늘어나는 어떤 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업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의 관련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태블릿 PC 시장을 접근하는 것은 수혜는 결국은 뭐냐면 면적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면적 기준으로 면적이 커질 때 단가가 올라가는 업체들. 아까도 말씀드린 게 카메라 모듈 쪽 업체들은 어차피 태블릿 PC 하나에 카메라 한 대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 수량 적기 때문에 이쪽은 수혜가 아닌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면적을 크게 가기 위해서는 면적 큰 게 늘어나는 만큼 부품이 더 들어가는 업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업체들이 지금 수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TSP, FPCB, BLU, ITO 코팅 업체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하나씩 끊어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자, 하여튼 태블릿 PC 수혜 종목들 전체적인 종목들은 쭉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뭐 일진 디스플레이도 있을 거고요. 이제 터치 스크린, 그러니까 TSP라는 게 이제 터치 스크린인데 TSP 업체에서는 뭐 일진 디스플, 멜파스, S맥, ELK, 시노펙스, 디지텍 시스템, 태양기전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뒷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규모 면에서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 제일 커요. 근데 요거는 조금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ITO 코팅 업체는 아바텍하고 UID가 있습니다. ITO 물질을 갖다가 그 TSP에 얹어주는 업체들인데 아바텍은 LG 쪽에 납품을 하는 쪽이고요. UID는 삼성 쪽에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환경 자체는 UID가 훨씬 좋지만 기술력은 아바텍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요. 이제 BLU 쪽에 백라이트 쪽이라는 건 이라이콤과 LMS라는 게 있고요. FPCB는 인터플렉스, 플렉스콘, BH. 근데 요것도 FPCB도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내용을. 그리고 이제 케이스 업체는 인탑스, 신양, 모베이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최근에 그 케이스 업체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케이스 업체라는 거는 뭐 어떤 플라스틱 사출이나 이런 쪽이고 많은 기술적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조금 최근에 이제 그 요쪽 물량이 딸린다는 얘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과도하게 반응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케이스 업체 쪽은 설명을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초과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돼요. 자, 이제 디스플레이 구조와 관련 업체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강화유리 쪽, 그러니까 맨 위에 뚜껑을 넣는 강화유리 쪽은 현재 아바텍하고 태양기전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ITO 필름이라는 건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핸드폰 안에 ITO 필름이라는 물질이 ITO 필름이라는 게 그 한 장씩 이제 물질이 들어가는데요. 요게 지금 2장 들어가는 구조죠. 지금 ITO 필름이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GFF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FF가 이제 2장 들어간다는 필름이 2장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FF 방식의 필름이 2장 들어가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ITO 코팅까지 하는 요 단계가 터치스크린 패널 업체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일진 디스플, S팩, S맥, 디지텍 시스템, ELK, 태양계전, 멜파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글라스가 두께가 두꺼워지면 안 되니까 글라스를 얇게 자르는 글라스 슬리밍 작업을 하는 게 캠트로닉스, 솔브레인,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아바텍이 이쪽 일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LCD 화면으로 갔을 때는 뒤에서 이제 빛을 쏴주는 BLU 업체인 이라이콘, 금호전기, 뭐 LMS 이런 정도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ITO 코팅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ID와 아바텍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회사들이 지금 관련 업체들도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진짜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을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참 제한된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자꾸 좀 말이 좀 빨라집니다. 그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좀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좀 말이 좀 빨라져요. 자, 먼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글라스를 슬리밍하는 얇게 이렇게 하는 작업을 보통 뭐 씬 글라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TG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TG라는 거는 결국은 유리를 얇게 해주는 업체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관련 업체는 솔브레인, 아바텍, 캠트로닉스. 삼성 물량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LG는 사실은 이 글라스 슬리밍을 갖고는 그 크게 이익이 안 나는 구조의 어떤 그 영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이 이쪽에 관련된 물량 갖고는 큰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특별한 수혜 업종은 이 안에서는 좀 찾기 어려워요. 그럼 이제 ITO 코팅 업체인데 ITO 코팅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쪽에서는 UID라고 말씀드렸고요. LG 쪽에서는 아바텍입니다. 근데 UID는 사실 그 거의 독점이다시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가 많았어요. 근데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가지고 초과 수익을 좀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ITO 코팅 업체에서는 아바텍이 아마도 유리할 겁니다. 근데 아바텍이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듣고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LG의 옵티머스 G라는 게 뭐냐면 G2폰이라는 얘기입니다. 옵티머스 GG 그러는데 GG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G2폰이고요. G2폰이라는 건 그만큼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TSP 쪽에서 가장 기술이 앞선 것이 이제 그 G2 기술인데 아직 이게 기술이 완성 단계가 아닌데 일단은 LG에서는 지금 G2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바텍이 G2라는 기술을 대량 생산 차제로 양산을 걸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한 악성은 대부분 해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바텍은 TG 약간 이제 그 싱글라스 쪽과 ITO 필름 코팅에 대한 일괄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UID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은 한 단계 앞서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LG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LG도 최근에 판매 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아마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바텍이 ITO 코팅 업체로는 좀 유리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의 TSP를 지금 뭘로 갈 거냐? TSP를 뭘로 갈 거냐인데 지금 이제 GFF, G1F, G2라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ITO 필름을 2장 사용하느냐, 1장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고 물질을 코팅 방막으로 입히느냐 이 기술이거든요. 결국은 ITO라는 게 워낙 지금 비싸요, 단가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애플에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기네들 ITO 쪽의 물질을 이제 확보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탈메시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ITO 물질을 대체하는 게 뭔가 다른 거를 뭐 은을 녹여서 하든 뭔가를 녹여서 하든 뭔가를 녹여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그 몇 가지의 물질에 지금 대안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이 ITO 물질을 대체할 거다. 어쨌든 간에 이 ITO 물질을 줄이고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건 G2죠. 근데 기술이 지금 완성이 안 돼서 수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 장 찍어서 10장 찍어서 5장은 버리고 5장을 쓰는 정도면 이쪽 업체들이 손실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수율만 나오면 G2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직 이쪽에 수율이 안 간다. 그래서 지금 자꾸 지금 태블릿 PC 쪽을 지금 GFF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G1F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G1F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까 이제 ELK를 일진 디스플을 말씀드렸을 때 일진 디스플은 GFF에 대한 라인만 증서로 확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만약에 G1F로 가게 되면 기존에 깔아놓은 라인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GFF는 기술이 조금 전 단계인데 G1F는 기술이 조금 더 발전된 거거든요. 근데 G1F를 하던 애들이 GFF로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GFF 하던 애들이 G1으로 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GFF의 라인을 최대한 규모를 늘리고 있는 일진 디스플이 저는 최고 수혜 종목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멜파스가 훨씬 유리해요. 멜파스는 G1F하고 G2의 기술이 다 존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향후 상황들로 놓고 봤을 때는 멜파스가 훨씬 더 유리한 종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미 지금 삼성에서도 향후 하반기에 G2 양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대만에서는 이미 G2에 대한 양산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GFF 투자 확대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주가 상승의 한계가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술의 전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태블릿 PC의 TSP의 수혜 종목은 G1F9 증설되는 쪽이 아마도 최고의 수혜 종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정답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면적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게 태블릿 PC에만 한정돼서 지금 투자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앞으로는 노트북 자체도 TSP 그러니까 손을 이용해서 어떤 그 터치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향후 우리가 쓰는 컴퓨터 모니터까지도 지금 이쪽으로 지금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에서 여기에 관련된 투자들을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지금 확대돼.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TSP 업체에서의 아마도 그 태블릿 PC의 수혜 종목은 멜파스가 될 거고 이쪽은 대면적으로 가면 대면적으로 갈수록 훨씬 유리해집니다. 결국은 태블릿 PC 10인치짜리, 노트북 뭐 14인치짜리, 모니터 20인치짜리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TSP의 사용량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핵심 기술이 G1F로 가기 때문에 한 단계 앞서 있기 때문에 유리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TO 코팅 업체는 아바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TO 코팅 업체는 아바텍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BLU 업체들은 아마도 이제 필름 쪽에 제공하는 LMS 쪽이 아마 이제 그 BLU 필름 쪽만이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알파 요소가 있어서 아마 이쪽이 수익률 측면에서 날 거고요. FPCB는 사실 좀 안 하고 싶은데요. FPCB 수혜 종목은 안 하고 싶은데 당장은 아마 BH가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근데 이쪽은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전자인쇄 쪽에서의 어떤 타격을 받아서 FPCB 업체들은 상당히 앞으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쪽 정도만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TSP 업체, IT 코팅 업체, BLU 업체 이 정도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태블릿 PC 대면적화의 최대 수혜 종목 정도가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 강의 들어봤습니다. 2013년 올해는 스마트폰이 아닌 태블릿 PC 쪽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PC로 옮겨간다면 가장 눈에 띄게 커지는 건 디스플레이일 것 같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수혜를 이룰 만한 기업들 하나하나 집어서 오늘 공개가 됐으니까요. 이쪽에서 수혜보고 향후에 중소형주 사서 좀 대형주의 낙폭을 많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강의 들었고요. 이제 종목 상담하는 시간 가질게요.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I'm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을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지역번호 02-3153-1619번 전화고요. 013-3366-0110번 문자 번호입니다. 문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하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원익 IPS. 원익 IPS 얼마에 사셨어요? 원익 IPS 그 평균 단가를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예. 7,400원 정도 되는데요. 7,400원의 비중은 얼마나 있으세요? 30%입니다. 30%요? 네, 꽤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네. 예전에 처음에는 막 9,700원 이렇게 사다가 나중에 또 다시 이제 단가를 낮춰가지고 지금 7,400원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예. 앞으로 비전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매수가 회복이 가능한지 앞으로 회사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시다는 네, 거죠? 네네. 수익까지 낼 수 있는지. 예. 4,000원대 찍었다가 지금 올라가고는 있잖아요. 네네. 예, 다행이다 싶은데 그 끝은 어디일지 김용준 전문가 풀어드리겠습니다. TV 보고 계신가요? 네네네. 네, 그럼 전화 끊고 TV로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좀 고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못 들었는데 매수가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매수가가 평균 매수가가 7,400원. 아, 7,400원이요? 예, 원익 IPS 고생을 많이 하셨을 종목입니다. 이제 예전에 주가가 좀 좋았다가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 결국 이제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IT 부품들을 접근하는 방법이요. 소재 업체가 있고요. 장비 업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재 업체는 어쨌든 간에 이 소재가 계속 사용돼야 되니까 시황 업황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물량이 나가야 되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비 업체들은 문제가 뭐냐면 업황이 안 좋으면은 앞부분에서 발주를 안 줘요. 발주를 안 주니까 장비를 안 쓰니까 발주를 안 주니까 급격하게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IT 업체들이 소재와 장비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시황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좀 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형적으로 원형 IPS는 장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발주가 안 나오니까 상당히 고생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뭐가 시작되냐면 장비 발주가 시작됐잖아요. 장비 발주가 시작됐는데 결국은 이 장비 발주는 어디서 내주는 거냐면 결국은 삼성하고 LG에서 내줘야 돼요. 삼성하고 LG에서 내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 업체들도 좀 가세를 하고 있죠. 중국 업체들도 발주량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요번에 삼성하고 LG 그리고 중국 업체들 발주량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제 그 매수 단가가 7,400원인데 6,620원. 충분히 상승할 수 있어요.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죠. 기술적인 분석들을.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저항선과 지지선 그리고 매매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그 주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가격대의 저항선이 있겠죠. 이게 이제 지금 봤을 때는 120주 이동평균선이 걸려져 있는 가격대. 이 정도 가격대면은 아마도 매수 단가 근접한 정도가 아마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 게 최근에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그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금 단계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 종목 요번에 코스닥 그 크게 출렁일 때도 크게 출렁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됐거든요.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신 기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는데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되고요. 일단은 누가 봐도 지금 이쪽 라인들, 이쪽 라인 8,000원 밑에서 한 7,000원, 뭐 지금 사신 가격이 7,400원. 요 정도에서 저항은 있을 것 같아요. 저항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큰 저항이 아니라 가기 위해서 좀 쉬었다 가는 구간을 좀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래프상으로는 최근에 올라온 폭이 조금 부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아마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부분만 견뎌내시고 보신다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전 고점들 뭐 8, 9천 원 뭐 이런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보유하고 계셔도 상관은 없을 거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예. 다만 조금 시간을 좀 갖고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000원대 매수를 하셔서 지금 7,400원으로 매수 단가를 낮추셨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십시오. 비전을 여쭤보셨는데 충분히 8, 9,000원 다시 갈 수 있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봤고요. 두 번째 전화 연결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율촌화학이요. 율촌화학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8,520원에 100%요. 8,520원에 100%요? 네, 예, 지금 수익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거 케이트를 샀다가 예. 케이트를 손절하고 율촌화학으로 갈아탄 거거든요. KT? 예. 예. 그러는데 지금 이제 8,520원을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 나 있는데요. 예.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물량을 계속 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마냥 들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물량을 정리를 했다가 예. 다시 대매수를 해야 하는지 예. 가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예,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KT로 손실 본 거 만회는 충분히 하신 상태인 거예요? 예. 아, 그러셨어요? 예. 종목은 어떻게 고르셨어요? 율촌하고 옛날에 제가 많이 보던 종목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저희가 얼마쯤 목표가를 잡아보면 좋을지 함께 좀 풀어드릴게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최근에 네.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제 율촌화학이 이제 기업이 시작된 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예. 그 농심 계열사입니다. 율촌화학이 농심 계열사고요. 원래는 농심의 라면 봉지를 만들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율촌화학이. 근데 사실 그 기준으로는 굉장히 저평가였지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없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필름 사업부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IT 부품으로 돌리면서 실적이 조금 더 올라온 것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반영된 걸로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던 기업은 맞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 성장성이 없고 올라갈 만한 명분들이 좀 없었던 거죠. 그냥 맨날 라면 봉지 만들어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는 그것들을 갖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IT 부품 쪽에 그 필름 쪽에 납품이 되면서 이제 얘도 뭐냐면 단순한 화학업체나 그 비닐봉지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IT 소재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재평가를 받게 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보수적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해야 되느냐는 결국 이제 실적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적이라는 걸 갖고서 좀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율촌화학이 지금 봤을 때는 그 올해 예상 이익이 이제 매출이 한 4,800억 정도에 영업이익 한 360억 정도에 순이익 330억 정도.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곱하기 10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3천억 정도면 적당한 겁니다. 올해 예상 기준으로.
근데 지금 율천화학이 지금 예상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899억이니까 거의 다 왔어요. 2,899억이니까 지금 한 3,300억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10%에서 1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보니까 이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장 상황에 따라서는 흔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잠깐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12,000원대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것들, 그리고 상장일에 최고가를 찍었던 게 15,000원 정도. 그렇다면은 정말 많이 간다면 뭐 한 이 정도를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봤을 때는 한 14,000원 정도. 근데 이거를 벌자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를 갖다가 잊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기준선을 잡고, 기준선이라는 건 이제는 기술적 분석의 그 매매 테크닉이죠.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5일선이 무너지면 일단은 현금화 쪽으로 방향을 맞추시는 게 맞지 않은가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율촌화학으로 지금 수익을 거의 만회하셨다고 하는데요. 5일선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일단은 벌어둔 돈을 좀 생기셨다가 다시 한번 공략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도 전화를 통해서 연결이 되신 분 거 봐드릴 건데요. 이분 역시 지금 수익률이 한 45% 정도 계산이 되네요. MC넥스입니다. MC넥스를 1,300원에 20% 들고 계신데요. 언제 팔까요? 계속 들고 가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스마트폰 쪽인가요? 카메라, 네, 그 카메라 모드 모드라고 쪽입니다. 네, 알고 예. 있는데. 카메라 우리 김영민 전문가 전문이시잖아요. 전문을 하시고요. 예. 지금 이제 차트가 좀 안 나와서 조금 이제 그러는데, 네, 그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면서 지금 사실은 주가가 좀 이제 그 기대치가 좀 많이 반영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기대치를 충분히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주가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초과 수익이 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그리고 대부분 카메라 모듈 쪽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그저 고평가 영역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면 이제부터 매매 테크닉을 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면서 이동평균선 수렴하는 자리가 지금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 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어차피 중기 투자이기 때문에 단기 차트를 보실 수는 없고요. 그러면 그 가격대 기준으로는 한 13,000원 정도, 13,000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홀딩입니다. 근데 13,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이거는 일단은 현금화 시키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거의 다 지금 고점권에 있는 상태에서 어느 쪽인가 자꾸 눈치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느 쪽에서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면 관련 종목들이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요번에도 그 장이 밀릴 때 한 번 충격을 줬다는 거는 이제는 위쪽으로 강하게 당겨줄 세력들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박스권 상단인 상태에서 뭐 내일 뚫고 나간다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10% 정도 슈팅 구간이 나온다면 그때는 현금화 하실 필요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15,000원에 10%면은 한 1,500원 정도, 그러면 한 16,500원 정도면 현금화를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만약에 가격 기준으로 13,000원이 이탈하면 이것도 역시 현금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가 장 출발하기도 전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때문에 오늘 종목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분 가격대를 위주로 봐드릴게요. 이공희님께서 SK 하이닉스를 28,500원에 20%를 사셨는데요. 단기 매도 시점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한 분께서는 오늘 블록데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뉴스가 나온 이후로 지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두 분 모두 가격대가 28,000원대인 것 같아요. 블록 딜레이는 제가 못 들어갔고 그 부분은 좀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예, 예금보험공사에서 예. 지분을 조금 판대네요. 예. 워낙 이제 SK 하이닉스는 예전에 이제 그 현대전자죠. 현대전자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종목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감자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실적이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결국은 이제 디램 가격도 디램 가격이고 결국은 이들이 가장 했던 주력 중에 하나인 메모리 쪽이 일부 모바일 쪽 메모리 쪽 비중을 좀 높여가면서 회사가 좀 많이 긍정적으로 바뀐 건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똑같은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순수 반도체 업체는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결국은 메모리라는 거는 결국은
PC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 PC는 이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PC 교체 주기가 이미 상당히 길어져가지고 PC 메모리 쪽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바일 메모리 쪽을 보셔야 되는데 모바일 메모리 쪽이 얼마나 성장할 거냐. 그리고 뭐 낸드 플래시 쪽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인데 결국 지금 요번에 실적이 많이 좋게 나왔던 것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지면서 더 확대되는 국면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또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은 워낙 재무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라인을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못 해갖고 노후화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돈 들어갈 때가 많은 종목입니다. 다만 그래도 SK에서 인수하면서 일부 그런 것들을 지금 해소시켜가는 과정이긴 한데 결국 만약에 돈이 벌리게 되면 상당 부분은 재투자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반영되기는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좀 빠졌을 때 좀 들어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오늘도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음봉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위로 뽑아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게 아니고 올라오면 지금 팔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쪽은 현금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봐드렸고요. 이번에는 ETF 상품이죠. 코덱스 금 매매하신 분 문의 들어와 있는데 지금 좀 읽어드릴게요. 문자를 통해서 문의가 왔습니다. 코덱스 금 선물을 11,000원에 10% 샀는데요. 목표가가 12,000원인데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금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아마 매수 기회다 하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요거는 이제 주식시장과 상관없는 거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결국 금값이 그동안 비쌌잖아요. 금값이 비쌌던 게 금값이 비쌌냐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냐, 금값이 비쌌냐. 지금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요번에 크게 빠진 이유가 뭐 원자재 가격 중국의 소비 시장이 위축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통화량이 더 풀릴 게 없어요. 통화량이 더 풀릴 게 없다라는 건 거꾸로 보면은 금값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통화량의 속도 조절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금 선물을 하시는 분이 결국은 앞으로 금값이 올라갈 거냐, 통화량이 내려갈 거냐. 물론 결정타는 저기서 날린 거죠. 그 어디죠? 그 어디서 그 금 뭐 10만 톤인가 판다고 했었잖아요. 그 금융위기가 생긴 나라. 그 나라에서 금을 푼다고 해서 그럴 건데 사실은 다들 이쪽 선물하는 애들이 이미 지금 흘러내리고 있었던 중입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기름을 뿜은 거죠. 제가 볼 때 12,000원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2,000원 못 갈 것 같고요. 요번에 반등하는 이 사이클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수익 구간이신 것 같은데요. 좀 짧게 방망이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벌써 오늘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저희 오늘 방송은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피곤할 수 있는 수요일이 지나갑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말로 성큼 다가설 텐데요. 시장도 오늘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서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